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걸 관심 있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네. 과거에는 참여연대나 시민사단체들 또는 소비자단체들이 많이 났었어요. 일본에는 갑자기 곳곳에서 그냥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막 SNS에 막 올리고 막.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2016년도에 이 촛불혁명의 분위기랑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 그때도 뭐 예. 어떤 하나의 주도 세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딴지 걸듯이 그 뭐 효과도 없다 뭐 이런 소리들 하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의 시작을 우리가 이제 강제징용 근로자들 문제, 그렇죠. 이 대법원 판결 이걸 해서 이제 우리가 뿔을 찾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또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일본이 자신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한 걸로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보복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네. 네? 보복을 하고 앉아 있고 또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어디까지 나왔냐면 일본 정부 관료들 중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지속되는 한 뭐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뭐 이 우리나라 정권을 그러니까 교체를 하겠다는 간접적인 이런 의지까지도 표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이제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난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사실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법 판결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어요. 했는데 근데 예국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의 주권 문제를 사실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위안부라든가 아니면 이 강제징용 문제는 국제적인 어떤 인권 문제거든요. 보편적인 인류사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자 그리고 전쟁 범죄의 어떤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배상이라든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본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하는 걸 가지고 감정적 대응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표현을 하는데 아니 최소한 그 정도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내 생활 속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예? 예, 우리 국민들의 우리 국가의 주권이 침해되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최소한의 제가 볼 땐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불매운동 굉장히 평화적이고 합법적이고 소비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 효과를 떠나가지고. 교수님이 대표님, 예, 2016년 촛불 혁명과 닮은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 닮은 점이 있냐라면은 두 가지 지금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지금 그 이제 이게 보편화되면서 약간 선을 넘지 말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촛불 집회 때도 이게 우리가 폭력으로 나아가서 그렇죠.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지금도 이를테면은 정확하게 타겟을 정하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뭐 일본인을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일본인이 만드는 제품 아니면 일본 여행 이런 것만 좁혀서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게 하나가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런 역량 이거를 정치권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때도 어쨌든 2016년도 결국은 탄핵은 국회가 결정을 할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론의 압력으로 우리 지렛대로 쓰자라는 게 2016년의 그 정서였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반일 이런 감정들을 어느 정도 지렛대로 문재인 정부가 협상에 쓸 수 있게 아니면은 좀 경제적으로 타격을 줘서 아베 정부가 협상장에 나올 수 있게 우리의 여론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두 가지가 지금 촛불 당시 2016년과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분들이 정말 전문가입니다. 저는 뭐 TV에 전문가로 나와갖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한국 국민들을 탓을 해요. 그러니까요. 한국 정부를 욕을 하고. 어이가 네. 없어. 어떤 분들이에요, 도대체? 지금 김준일 대표께서 그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이거 불매운동 확산되고 있는 게 이제 양상이라고 했는데 잠깐 저희 그 노노 재팬 사이트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정확한 그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리스트가 미즈노라는 회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블러 처리를 했는데 뭐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노노 재팬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다라는 거. 불러는 저희도 했는데 다 읽어주시고
아, 제가 증설돼 있는 줄 알고. 예. 자, 일단 그래서 노노 재팬 사이트만이라고 네. 알려드리면 네. 됩니다. 자, 예. 그래서 우리 그 일본 불매운동의 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봤거든요. 거리로 지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사죄하라! 아베를 규탄한다! 우연히 가다가 이렇게 피켓이랑 이런 거 보고 한번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문제를 야기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해결해야 할 것인데 왜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파네? 거기에다가 보복을 하면서 자기네 일본의 위상을 우리한테 이렇게 과시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잘못되고 진짜 나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친일적폐 청산하라! 평화 방해 규탄한다!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잘못을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하지. 일본 기업이 되게 대중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이소나 뭐 유니클로나 이런 유명한 기업 거를 일단 사지 않고 마트에 갈 때에도 뭐 이렇게 맥주를 고르거나 아니면 식품을 고를 때 혹시나 이게 일본 게 아닐까 그리고 노노재팬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대체품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좀 차분하지만 어쩔 때는 또 나서야 될 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될 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분명히 보시고 예전과 다르게 우리와 협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경고합니다. 네, 제가 화면을 보니까 아까 두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도 촛불 집회 우리 일어난 것처럼 국민들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호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국민들이 호응하는 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상당히 그 부당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첫째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본이 그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 보복을 하고 앉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네. 잠깐 짚고 넘어가면 네. 보복이라는 거는 이제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안갚음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한국 때문에. 네. 사실 그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적반하장이라 하잖아요. 적반하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말끔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은 그러니까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 말끔하게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는 정치적인 분쟁이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건데 정치적인 분쟁을 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뒤통수를 친 거죠. 예?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참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점잖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주일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일본 국민들을 그러니까 적대시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에 그러니까는 그 결정을 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북한의 극우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를 그러니까 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몸짓을 저는 이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좀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다시 재정립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뭐 교수님 아까 우리 화면에 나온 그 지난 토요일 집회 참여하셨었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예.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데 저도 갔다 왔는데 촛불 집회랑 비슷하다고 느낀 게 예전에 이제
촛불 집회 때도 초기에 일반 시민들이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어디 시민사단체 소속 회원들이나 노조원들 외에도 이번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나오신 게 또 촛불 집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김진 대표님 지금 안 산다. 우리는 일단 소비자들은 또 우리 중소상공인들하고 이분들은 또 안 판다.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일본 여행 안 간다. 네.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이제 약간 더 진보적인 분들이랑 행동하는 분들은 안 본다. 안 본다. 저기 맞아요. 너무 오히려 일본 편을 두둔하는 것 같아. 일부 일부 언론. 보수 그다음에 매체들이 안 본다면서. 일부 정당 안 찍겠다까지 이제 돌던데. 안 뽑아요. 네, 안 뽑아까지 돌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이야기까지 할 수 없고 네. 보이콧 재팬 이건데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분야도 다양하게 노노 재팬뿐만 아니라 그 상황도 한 번만 짚어주시죠. 이게 뭐 지금 이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네. 참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구로다의 산케이 서울 전 산케이 예. 서울지국장이 여러 가지 망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그러니까 일본 덕분에 한국이 이제 선진화된 거 아니냐 그런 발언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본 그 자기 그 신문에다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써가지고 이 불매 운동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쓴웃음 뭐 불매 운동에 대한 쓴웃음 이런 거였는데 뭐냐면은 삼성전자 휴대폰도 불매 운동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다 일본 제품, 다 일본 부품 들어가 있는 건데 한국인들 지금 뭐 효과도 없는 거 왜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이거를 본 한국 우리 국민들이 더 불꽃처럼 일어나서 이제 지금 확 퍼지고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각오를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그 열혈 사실은 숨겨놓은 애국지사가 아닌가 저는 뭐 농담입니다. 엑스맨이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요. 또 유니클로 사태도 있었고 뭐 예, 여러 예.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네. 지금 맞아요. 뭐 이제 뭐 청소년들은 뭐 국산 학용품을 쓰자, 뭐 제약회사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네, 이제 약사님들. 네. 일본 약이 아닌 대체 약품을 권유를 해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특히 일본 여행을 예. 가지 말자 이런 운동들까지 각 분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 있잖아요. 저도 이게 페북에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거기 이제 행사 참여하고 나서 제가 시흥에서 강연하고서 부지런히 올라와가지고 거기 이제 참여했었는데요.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댓글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아베가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뜻으로 간 거냐면은 이번에 보게 되면은 아까 김준일 대표가 이제 얘기한 이제 그러니까 엑스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번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구로다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들 해요. 아, 본색을 그러니까, 좀 드러내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분들이 지금 그 이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민도 수준이 굉장히 달라진 것을 이걸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대 부적응자의 모습을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베한테 고맙다고 한 것도 아베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이 일본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거든요. 조선에 자신들의 협력자들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협력자들도 이제 커밍아웃 시키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런 종속적인 산업 구조도 타파하는 계기로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저는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뭐냐면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의식적으로 자유로워져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본이 어떠한 이제 앞으로 이제 공격해어도 우리는 뭐 자신감으로 충만한 이제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국민으로 이 사회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저도 붙여서 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 약소국이라는 느낌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상호전적 무역 관계에서 경제 관계에서 우리도 불매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함으로써 강대국에도 손해 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자긍심도 올라가고 또 그러면 다른 강대국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손해볼 수 있구나 하는 게 이런 느낌도 저는 아주 중요한 성과인 것 같아요. 안 소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번에 이것을 경제적인 그러니까 유형적인 피해와 손실로만 보지 말아라. 그 우리가 이래서 국민들이 그러한 이제 이 식민지 상처에서 벗어날 때 의식이 그거는 돈으로 수천억 달러로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거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이 불매 운동에 대한 효과와 전망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자, 지금 안 산다까지는 우리 소비자들이 뭐 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판매하지 않는다.